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2월 15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준비 부족 상황에서 급작스레 봉쇄를 완화하자 베이징의 감염자 수가 급증, 약품난의 병상 부족 등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화장시설은 시신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무증상 감염자 통계 발표 중단을 선언하고 정례 기자회견도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사망률은 정확한 통계를 통해 확인하기 힘들지만 현재 베이징 화장장의 화장 예정 시간이 최소 5에서 7일 걸려 시신을 차량 등에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RFA에 따르면 베이징의 바바오산 장례식장 직원은 14일 장례식장에서 화장로를 모두 가동하고 24시간 일하고 있는데 화장 예약이 오는 20일까지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퉁저우 장례식장도 5에서 6일이 걸려야 화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베이징에서는 매일 평균 309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베이징 바바오산 장례식장 밖에는 시신을 실은 차들이 창안 거리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화장장 시신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묘지 공급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순위구에 있는 차오바이 고원묘지 판매부 직원은 14일 RFA에 현재 묘지가 없다. 사고 싶다면 내년 5, 6월에 전화해 물어보라. 10월에 새로 조성한 묘지는 이미 다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는 12일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화장장에 2시간 이내에 연락해야 하며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시신은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화장해야 하며 연결식이나 그 밖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일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해 태평성세를 꾸미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심각한 코로나 관련 소식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베이징이란 단어를 포함한 베이징 코로나 발생 상황, 베이징 신규 감염자 증가, 베이징 감염 사례, 베이징 병원, 베이징 약 구매, 베이징 발열 등 거의 모든 키워드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란 단어는 올해 10월에도 엄격히 차단됐습니다. 당시 시위자 펑짜이저우가 베이징 스퉁차오 육교위에서 제로 코로나를 반대한 현수막을 내건 직후였습니다. 베이징 코로나 상황 관련 네티즌들의 댓글도 엄격하게 필터링되고 있는데 베이징의 코로나 상황 발표회에 관한 베이징 일보의 웨이보 게시물에 7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1개 댓글만 살아남았습니다. 또 베이징의 약물 공급 부족에 대한 다른 게시물 아래에는 거의 200개의 댓글이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혹한 속에 러시아 미사일에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 폭격이 잇따르자 13일 3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최신형 미국산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구매해 중국을 견제하자는 호주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러한 제안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동의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들 3명의 고위 관료는 CNN에 군의 지원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은 첨단 장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탄도 순항 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줄곧 미국에 요구해온 무기인데 미국 관리들은 동유럽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몇 기의 미사일 발사대를 제공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패트리엇 포대는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장치 외에도 컴퓨터 발전 장비 및 교전 통제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대당 최대 8기의 발사대를 보유하며 발사대당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은 며칠 안에 신속하게 수송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부대는 독일 그라펜베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인계 및 조작 관련 보급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의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 등 지상전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거의 매일같이 지속되는 러시아 공습 상황과 수개월 동안의 훈련 기간을 감수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호주 국방 전문가들은 호주가 장거리에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21 첨단 스텔스 레이더 폭격기를 미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21 레이더 폭격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 6대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국방조달 전문가인 마커스 헬리오와 앤드류 니콜스는 호주군이 장거리 타격 폭격기로 B-21 레이더를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고 13일 유라시안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개발 시작 7년 만인 올해 12월 3일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B-21 레이더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공개했습니다. B-21 한 대 가격은 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스텔스 폭격기가 최대 9,600km 전투 반경과 최대 10톤의 무기 적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B-21 한 대가 휴대할 수 있는 탄약량은 최소 6대의 F-35A 스텔스가 휴대할 수 있는 탄약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F-35의 전투 반경은 1000km로 호주가 남중국해에 출동시키려면 1500km 거리를 날아가는 도중 공중 급유해야 합니다. 중국과 호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반하는 공중급유기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주로서는 급유 지연 없이 인도 태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는 B-21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은 지난 8일 호주를 방문하는 동안 워싱턴이 캔버라가 요청할 경우 호주 B-21 장거리 폭격기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4일 홍콩 정부는 안심이동과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건강코드인 황마를 폐지하고 음식점을 포함한 지정된 장소에 대한 백신 패스 요구는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인을 제한했던 2년간의 안심이동이 마침내 종료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홍콩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너무 늦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우수관광서비스협회 회장 황재룡은 RFA에 홍콩 정부의 안심이동과 엘로우 코드 폐지가 국제사회에 분명한 개방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발표가 크리스마스 관광객의 홍콩 유치에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스타트라고 말하며 새해맞이 소비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중문대학 경영대학원 리자오보 명예교수는 홍콩 경제의 회복 여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홍콩 정부의 새로운 완화 조치가 너무 늦었다며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금융정상회의 등 홍보 시기를 놓쳐 1년 일찍 정상으로 복귀한 싱가포르와의 경쟁이 매우 힘겹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여행객들이 홍콩에 도착한 후 PCR 검사를 위해 여전히 공항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며 홍콩은 여전히 집회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 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정상화 속도에 아직 한참 뒤처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